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온 트랩 방식의 우월성을 증명한 사례가 또 하나 나왔고요.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경주라는 흥미로운 주제의 기사가 또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부제로는 아이온큐 주가 급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한번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았다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한번 끝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네, 우선 퀀티눔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이제 퀀티눔은 이온 트랩을 사용하는 아이온큐의 경쟁사 중에 하나인데요. 논리적 큐비트가 물리적 큐비트의 성능을 뛰어넘기 시작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를 제가 구독해서 알람을 받고 있는데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RXIV라는 곳이 이제 논문을 출판하기 전에 논문을 올려놓는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가보면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퀀티눔의 과학자들이 최초로 두 개의 논리적 큐비트로 이루어진 회로가 두 개의 이제 물리적 큐비트로 이루어진 회로보다 더 높은 충실도로 더 뛰어나게 작동함을 시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그래서 부제로는 퀀티눔이 양자 오류 수정에 가까워지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자, 퀀티눔 연구자들은 실시간 양자 오류 수정을 사용한 내결함성 회로에 내결함성 회로는 이제 오류를 줄여서 오류를 버틸 수 있게 만든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큐비트를 얽히도록 하는 이정표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시연을 했다. 이 연구 결과가 8월 3일에 발표가 됐고요. 8월 4일에 기사화가 됐는데 처음으로 서로 다른 양자 오류 수정 코드를 유사한 환경에서 비교했는데 어떤 걸 했냐? 실시간으로 양자 오류 수정을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완전한 내결함성 방식으로 수행되는 두 개의 논리적 큐비트 사이에 게이트를 시연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물리적 큐비트로 이루어진 회로보다 충실도가 더 높은 논리적 큐비트를 사용하는 회로에 시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사실 좀 어려운데 기억하시면 될 게 이 이정표는 최초로 논리적 큐비트가 물리적 큐비트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논리적 큐비트는 물리적 큐비트들의 모음으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가서 연산을 하는 물리적 큐비트가 하나가 있으면 그 주위에 이 정보를 똑같이 담아서 만약에 잘못된 네 번째 물리적 큐비트가 있으면은 이 세 개를 가지고 가서 이게 맞는데 얘는 틀리다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의 물리적 큐비트를 개선한 논리적 큐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결함성을 갖춘 이제 오류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향한 중대한 단계이다. 즉 이 내결함성을 갖추게 된다면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고 상용화되는데 크게 가속도를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온큐도 잘하고 있는데 퀀티눔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 수정의 발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술에는 오류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고 지구로 신호를 보내는 우주 탐사선 등 이 신호가 항상 정확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오류 수정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양자 컴퓨팅 섹터에 속한 기업들에게 양자 오류 수정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내재적으로 오류율이 높고 이 조그만 소음에도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있어 오류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 생성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오류 수정, 내결함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퀀티눔의 연구자들은 이제 내결함성을 목표로 일하고 있는데 내결함성이 뭐냐? 오류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 즉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우리가 지금 쓰는 PC, 랩탑 같은 이런 전통 컴퓨터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죠. 그래서 퀀티눔에 의하면 대부분의 전통적인 오류 수정 원리를 양자 기계들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기계들은 본연적으로 소음에 약하고 오류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퀀티눔의 고급 물리학자 나탈리 브라운은 뭐라고 했냐? 소음을 매우 작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에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리적 큐비트를 그룹 지어서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하는 게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상용화를 위한 내결함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큐비트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물리적 큐비트 여러 개 그룹을 얘기를 하는데 계산에 사용되는 물리적 큐비트에 대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 보조 물리 큐비트들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물리적 큐비트는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퀀티눔의 수석 물리학자인 라이언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결함성을 갖추도록 그리고 두 개의 논리적 큐비트로 확장하도록 그래서 논리 큐비트를 활용하는 양자 컴퓨팅이 물리 큐비트를 활용하는 양자 컴퓨팅을 뛰어넘도록 이 목표를 세워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대한 몇몇 이정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오류 수정에 의해 그쪽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오류 수정, 논리적 큐비트는 지금 아이온큐와 퀀티눔이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에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부분이 퀀티눔이 내놓은 기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이 이제 초전도체 방식의 뭐 IBM, 리게티 뭐 등등이 있는데 구글 등이 있는데 이쪽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이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포착을 하고 이온 트랩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퀀티눔의 이런 기사는 이제 아이온큐한테도 같은 이온 트랩 아키텍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통 슈퍼컴퓨터로 구글의 양자 우위에 도전하다라는 기사로 8월 4일에 나온 건데 2019년에 구글이 시카모 양자칩을 가지고 양자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양자 우위란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더 연산에 빠르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지컬 리뷰 오브 레터스라고 해서 미국 물리학회가 발간한 학술지에서 이제 중국의 판장이라는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끄는 중국과학학회 응용물리학회 연구팀이 2019년 구글의 시카모가 했던 작업을 이겼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슈퍼컴퓨터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슈퍼컴퓨터가 해당 작업을 완료하는데 만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구글의 시카모 칩은 20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 연구팀은 실제로 실험을 15시간 만에 마쳤다고 하는데 제가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좀 더 자세히 찾아봤더니 이상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확실하게 실행을 한다면 몇십 초 만에 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카모 칩의 200초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 팀은 이전에 구글이 예상했던 그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이제 슈퍼컴퓨터로 취했는데 여러 이 GPU들을 활용을 해서 병렬 계산을 동시에 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텐서 네트워크 방법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구글은 뭐라고 했냐? 구글 퀀텀 AI는 2019년 우리의 연구제에서 우리는 전통적 알고리즘이 계산될 것이라고 했다. 즉 슈퍼컴퓨터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2022년 이후로 전통적인 접근법, 즉 슈퍼컴퓨터가 양자회로 양자 컴퓨터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저는 사실 뭐 중국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중국보다는 이제 구글 쪽이 조금 더 신뢰가 가죠. 그래서 2022년 이후로는 슈퍼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를 따라오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 구글 퀀텀 AI의 높은 사람의 말을 좀 흥미롭게 귀담아 들었고요. 그래서 시카모는 장의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적은 연산과 적은 파워, 전기를 더 적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산업계에서 중요시하는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친환경, 전기 누가 덜 쓰냐, 이산화탄소를 누가 더 적게 발생하느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양자 쪽이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글을 쓰신 기자분도 얘기를 하셨고 장팀이 보여준 것은 궁극적으로 양자 컴퓨터와 전통 컴퓨터의 경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단순히 계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더 힘을 얻게 되고 관심을 얻게 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걸 다시금 저한테 일깨워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두 가지 뉴스에 대한 저의 의견은 근래 아이온큐의 급상승, 이제 지금 저점 대비 50%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컨티눔이 발표한 이 이온 트랩 방식의 논리적 큐비트의 우월성과 관련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논리적 큐비트와 내결함성 시연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온큐와 컨티눔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온 트랩 방식이 초전도체보다 우월하고 앞서고 있다라는 쪽에 힘을 받고 있어서 돈이 이쪽으로 몰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봤고요. 이온 트랩 방식의 장점은 연산 중에 실시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필요할 때마다 큐비트를 리셋할 수도 있고 연산 중간에 측정이 가능하고 이제 그 큐비트를 활용할 수 있는 생애 주기인 코헤런스 타임이 길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한 기계를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초전도체 같은 방식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 방식에 우월하다는 점이 힘을 얻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전도체 방식과 이온 트랩 방식은 같은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주제에서 파생된 기술들이지만 서로 다른 시장의 파일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전에 아이온큐 어닝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초전도체 방식은 고정되고 큰 부피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대용량 데이터 센터 개념으로 갈 것 같고 이온 트랩 방식은 소형화와 이제 상온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뭐 이동식 모바일한 뭐 나중에 핸드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소형 컴퓨터, 뭐 전투기, 탱크, 뭐 레이더 이런 등등 서로 가져가는 파이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의 Build Back Better 플랜이 최근에 상원에서 통과가 돼서 바이든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과 ESG 뭐 친환경 지속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슈퍼컴퓨터보다는 훨씬 더 적은 전력을 쓰는 양자 컴퓨터 중에서도 이온 트랩 방식이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자연적인 추세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당장은 같이 사용되겠지만 언젠가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치 테슬라가 뭐 한 3, 4년 전만 해도 적자 잡주 취급을 받고 공매도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서 고통받는 걸 제가 지켜봐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 기술주 중에서도 최고 우량주 대우를 받으며 이제 믿고 넣는 주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에게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꿈꾸면서 뭐 지금 아직도 저는 뭐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30%인데 아직도 인내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저도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지만 추론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흐름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공부하시면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 산업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시고 이제 투자를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래서 투자했지, 내가 이래서 이 돈을 여기 넣을 수 있지라는 것을 리마인드 하시면서 불안하지 않고 확신을 가진 장기 투자를 하셔서 큰 수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온 트랩 방식의 우월성 그리고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의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아이온큐 주가가 급등했는가를 한번 추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